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학생인 차영회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평범하게 청소년기를 보냈고 요즘은 되게 흔하잖아요. 재수해서 사실상 고등학교 4학년을 다녔어요. 네, 미리 띄워져 있는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수를 하는데 저는 기숙학원에 가서 또 재수를 해서 그 안에서 저만의 어떤 경험들, 그 어떤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들은 다 재수 생활이 힘들다 고되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다들 하고 있고 또 성적이 좀 쏠쏠하게 올라서 공부하는 맛도 나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게 성적으로 스트레스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람한테 느끼는 어떤 좀 외로움, 괴로움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이나 어떤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절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랑 소통을 못하고 또 안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큰 외로움을 느꼈고 제가 그래서 재수가 끝나고 이제 우리 학교 홍익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내가 대학생이 되고 입학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1학년 때, 1학기 때 네, 과대표 생활을 했었고요. 교육학과에서. 그리고 2학기 때는 네, 아이색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또 아이색 전체 연합 동아리예요. 이제 국제적인 동아리인데 거기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해서 상도 받고 사람들이랑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네,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났었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그때 하는 모든 일들이 뭐 계획하려던 거, 실제로 했던 거 전부 다 잘 되어가지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줬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네, 그래서 저의 이런 다양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는 것들은 제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어떤 낙천적인 사람으로 되었어요. 네, 당시 제가 좋아했던 말은 네, 뭐 한 잔에 이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했던 말은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골을 먹혀도 이제 뭐 애들이 더 열심히 뛸 거니까 오히려 좋아. 뭐 중간고사를 말아먹어도 뭐 오히려 좋아. 뭐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할 거니까. 난 이런 식의 마인드고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제가 차이게 되어도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본인을 좀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어요. 제가 어떤 좀 절망적인 상황에 있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렇게 오히려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망의 끈을 좀 놓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보는 네,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살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좋아해주고 제가 한 말에 많이 웃어주고 또 그런 저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런 점들이 저의 가장 훌륭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때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런 세용지마 같은 말이 결국에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곳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네. 네. 네, 사실 좀 민망한데 저는 이런 다양한 어떤 과 경험, 동아리 경험들을 하고 이제 건강한 남자면 가야 될 곳, 네,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네, 군대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대는 굉장히 힘들고 좀 혹독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많이 겁을 먹어서 갔는데 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그 무리 안에 녹아들어서 네, 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건강했고 또 뭐 행복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행복하기도 했었어요. 나름대로. 네, 그런데 저도 그 안에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축구였어요. 사실 여기 제 군대 동기인 친구도 이렇게 와서 듣고 있는데 제가 그때 축구에 거의 귀신이 들려서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고 그 심지어 선임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도 계속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축구를 정말 많이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뭐 별다른 뭐 충격이나 어떤 뭐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고 물 들어간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도 약간 나고. 근데 그때도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내일 자고 일어나면 뭐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도 이상해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 군병원에 갔는데 군병원에서는 단순히 신경증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쎄해가지고 민간병원에 따로 가봤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뭐를 이렇게 써주시면서 저한테 빠르게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솔직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저는 좀 신났어요. 이게 왜 신났냐면 제가 그때 휴가를 많이 못 나오던 때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뭐 내가 아파서라도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좀 신나서 이제 부산 시내를 걸어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거기 전문의 선생님이 그러시는 게 제가 걸린 병은 제 그때 청력 상태가 이랬고요. 좌측 청력이 이상했는데 우측이랑 많이 비교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청력이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태였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걸린 병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밥을 먹다가 뭐 길을 걷다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좀 희귀한 좀 난치성인 그런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3분의 1은 뭐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고 뭐 3분의 1은 어느 정도 회복, 3분의 1은 완전히 청력 손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조금 먹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사실 왜 여기 나와 있고 이런 거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나왔다는 거에 좀 신나 있기도 하고 저의 지금까지 경험에 미루어서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막연함들, 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나는 병을 다 나을 거야. 나는 뭐 다 극복할 수 있고 좋은 방식으로 흘러갈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병원에서 그냥 쉬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자려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통화 시간이 이미 40초가 지나 있고 다른 쪽 귀로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안 들리니? 엄마 얘기하고 있다 이러시는데 저는 이쪽 귀로 받아서 절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약간 딱 직감했어요. 아, 진짜 완전히 청력을 한순간에 상실했구나. 네. 그때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치료를 하면서 이명이라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 청력도 완전히 호전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잃은 그런 태도를 지녔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어떤 병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떤 고난이든 제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상처 회복에 빠르던 제가 이런 병에 걸려버리고 낫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주눅이 들고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평생 가져가야 할, 평생 느껴야 할 고통이 되었고 가져가야 할 장애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호전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리가 나요. 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럼 그게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돼요. 사람이 정말 미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이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혼나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봐도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해치기 싫어서 겉으로는 계속 괜찮은 척을 하는데 안으로는 네, 그렇게 계속 골마가고 있던 거예요. 네. 이렇게 괜찮은 척 연기하고 뭐 소갈이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심지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부럽기까지 했어요. 내가 구석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그냥 계속 괜찮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괜찮다고 다스려 보아도 결국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 매미 소리가 굉장히 나는데 그 매미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더라고요. 그 주파수가 한쪽에서만 들리니까 고개를 어디로 돌려도 매미 소리가 이쪽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가 울 때마다 우울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갑자기 일 같은 걸 안 주기 시작해요.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 이름 연명부를 확인해 봤는데 제 이름이 있고 옆에 빨간색으로 환자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네, 굉장히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일은 저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었는데요. 전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어요. 제가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게 살았었는데 이런 것을 겪었다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어떤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두려웠고 제가 아니게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으로 울분이 계속 쌓여서 한번 거울을 봤는데 한 살이 한 10몇 킬로 쪄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염 거무죽죽하고. 굉장히 그거를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술을 먹었는데 거하게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직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엄마를 붙잡고 울었대요. 엄마 아들 이제 장애인 됐다고, 엄마 아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냐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원래의 차영애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저 스스로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그런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제가 뭔가 살아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운동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네, 이 앞에 보이시는 감사 노트였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 이런 거를 모두 다 적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도 좋아요. 매일매일 내가 누구한테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돌아봐요. 그러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나온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도 되게 하나씩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들이 저를 아픈 차영애로 안 보고 그냥 차영애로 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극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렇게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랑 차츰 대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아주 느리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저는 제 모습, 제 병에 의해서 제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개를 들어서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이 병을 저의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더 이상 더 이상 아픈데 아닌 척하는 차영애가 아니라 제 부분 중 아픈 부분도 있는 차영애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진정한 트라우마 극복은 용기 내어 아픔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일부러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누구나 본인만의 아픔도 있고 본인만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픔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경험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예요. 네,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완전한 트라우마 극복은
나 자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즉, 내가 가진 이러한 아픔, 어려움들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잠식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나 자신, 내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네. 네, 저는 이러한 일을 겪고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당시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네, 꿈을 많이 꿨었어요. 내가 이 병을 완전하게 이겨내는 순간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팠던 얘기,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이를 극복하고 거기서 얻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 스스로의 아픔이 아닌 제가 극복을 하고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일 때 이런 극복은 비로소 극복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의 아픔은 해소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꾸준히 노력을 해오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